새벽 5시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의 직원 출입구 앞에 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70대로 보이는 그는 낡은 가죽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소 허름한 정장 차림이었다. 가방에는 여기저기 해진 흔적이 있었고 정장 역시 몇 년은 된 것처럼 보였다. 김만복입니다. 오늘부터 벨보이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보통 벨보이는 20-30대의 젊은 남성들이 주로 맡는 업무인데 이렇게 나이든 분이 지원한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네, 김만복 씨. 이쪽으로 오시면 유니폼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김만복은 자신에게 주어진 벨보이 유니폼을 받아들었다. 금색 단추가 달린 진한 남색 재킷과 바지, 그리고 모자까지. 그는 유니폼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김만복의 모습을 본 다른 벨보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야, 저 할아버지 뭐야? 벨보이로 들어온다고? 요즘 정말 아무나 뽑는구나. 저런 늙은이가 무거운 짐을 들 수나 있을까?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호텔 이미지가 떨어질 것 같은데. 김만복은 이런 수군거림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대신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만복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몇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첫 근무 시작과 함께 김만복에게 주어진 일은 로비 청소였다. 보통 신입 벨보이들도 처음에는 짐 운반이나 고객 안내 업무를 맡는데 그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청소 업무부터 시킨 것이었다. 김만복 씨, 로비 바닥 닦기부터 시작하세요. 손님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특히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팀장의 지시에 김만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걸레와 청소 도구를 가져와 성실하게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허리를 굽혀 꼼꼼히 청소하는 모습에 지나가던 젊은 직원들이 비웃음을 흘렸다. 봐봐, 저 할아버지. 진짜 열심히 하네. 나이 들어서 저런 일까지 해야 하다니. 불쌍하긴 하지만 여기가 어떤 곳인데.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노골적인 차별이 시작되었다. 직원 식당에서 김만복이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 하자 이미 앉아있던 젊은 직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아, 여기 자리 없어요. 다른 데 앉으세요. 실제로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김만복은 아무 말 없이 다른 자리를 찾았다. 결국 그는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어야 했다. 오후에는 프런트 매니저 윤 과장이 김만복을 불러 세웠다. 30대 중반의 윤 과장은 이 호텔에서 5년째 근무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김만복 씨죠? 제가 윤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은 김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띤 표정을 지었다. 이 나이에 벨보이라. 참 기구한 인생이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랜드 팰리스는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는 방도 있는 특급 호텔이에요. 손님들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앞으로 실수하는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특히 VIP 손님들 앞에서는 더욱 신경 쓰시고 자칫 호텔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윤 과장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만복은 여전히 침착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차가운 시선과 은근한 무시에도 불구하고 김만복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짐을 옮기고 로비를 청소하고 손님들에게는 항상 정중한 인사를 건넸다. 신기한 것은 손님들의 반응이었다. 나이 많은 벨보이를 처음 본 손님들도 있었지만 김만복의 정중하고 세심한 서비스에 오히려 감사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천만에요. 편안히 머무시기 바랍니다. 김만복의 이런 모습을 본 일부 직원들은 더욱 시기심을 드러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으며 김만복은 하루를 돌아보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아니, 예상보다도 더 노골적인 차별과 무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탈의실에서 나와 호텔을 나서려던 김만복을 한 젊은 벨보이가 불러 세웠다. 아저씨, 잠깐만요. 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나이에 왜 벨보이를 하세요? 다른 일은 구하기 어려웠나요? 김만복은 잠깐 그를 바라보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알아가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젊은 벨보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한 대답이었다. 김만복이 호텔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보았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이 모든 것이 30년 전 자신이 작은 모텔에서 시작해 일궈낸 것들이었다.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호텔을 나섰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이곳에서 벨보이로 일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씩 차근차근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갈 것이다. 김만복이 벨보이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골적인 차별이 시작되었다. 김만복 씨, 오늘은 지하 창고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아침 업무 배정 시간, 다른 벨보이들은 모두 로비나 프런트 근무를 배정받았지만 김만복에게만 창고 정리라는 굳은 일이 주어졌다. 그것도 벌써 일주일째였다. 네, 알겠습니다. 김만복은 여전히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누가 공정하고 누가 불공정한지. 지하 창고로 향하던 김만복은 룸서비스 팀장 서지연과 마주쳤다. 40대 초반의 서지연은 이 호텔에서 10년 넘게 일한 고참이었다. 그녀는 김만복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다. 벨보이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지하 창고 정리를 하라고 해서요. 아, 그래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앞으로 VIP층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지난번에 실수로 들어가신 거 봤거든요. 사실 김만복은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니었다. 손님이 떨어뜨린 물건을 전달하러 갔던 것이었다. 하지만 서지연은 그런 사정은 듣지도 않았다. VIP층은 특별관리구역이에요. 거기 계신 손님들은 정말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혹시 모를 실수라도 하면 호텔 전체가 곤란해져요. 서지연의 말투는 점점 더 거세졌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고급 호텔에서 그런 복장으로. 아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IP층만큼은 피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만복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서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요. 서지연이 사라진 후 김만복은 혼자 서서 깊게 생각에 잠겼다. 서지연, 그녀는 10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다.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후배들을 이런 식으로 대했을까? 진짜 실력으로 평가받기보다는 겉모습과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점심시간, 김만복은 또다시 직원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김만복이 한 테이블에 앉으려 하자 그곳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들이 일제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우리 지금 업무 이야기 중이어서요. 기밀사항도 있고. 그럼 다른 자리에. 저기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좀. 결국 김만복은 아예 다른 곳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선배 직원이 다가왔다. 하우스키핑 부서의 민경숙이었다. 여기 앉으셔도 돼요. 50대 중반의 민경숙은 이 호텔에서 15년째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만복의 처지를 딱히 안타까워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동료로 대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오시면 다들 힘들어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민경숙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만복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달랐다. 나이나 지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진짜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민경숙 씨는 여기서 오래 일하셨죠?
네, 15년 됐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계속 다녔는데 이제 다 컸네요. 힘드셨을 텐데. 뭐, 일은 일이니까요.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만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경숙, 그녀는 기억해둘 만한 사람이었다. 오후 업무 시간, 김만복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VIP 고객 한 분이 로비에서 실수로 서류를 떨어뜨렸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김만복이 주워드렸다. 고객님, 서류 떨어뜨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객은 고마워했지만 이를 지켜본 윤 과장은 김만복을 따로 불러 세웠다. 김만복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윤 과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방금 VIP 고객에게 함부로 접근한 거 봤어요. 서류를 주워준 건 좋은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고객님이 떨어뜨리신 걸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방식의 문제예요. VIP 고객들은 민감하거든요. 혹시 잘못 오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 과장은 계속해서 김만복을 압박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얘긴데 동료들한테서 불만이 좀 나오고 있어요. 팀워크가 안 된다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아무래도 세대 차이도 있고 업무 방식도 다르고 좀 더 적응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김만복은 윤 과장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나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참을 때였다. 알겠습니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VIP 고객 응대는 경험 있는 직원들이 하니까 김만복 씨는 뒤에서 보조 업무만 해주세요. 퇴근 시간이 되자 김만복은 다시 한번 호텔 전체를 둘러보았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서비스, 하지만 내부의 인간관계는 편견과 차별로 가득했다. 진짜 실력이나 인성보다는 나이, 외모,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 그날 밤 김만복은 자신의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다. 특히 서지영과 윤 과장의 행동, 그리고 민경숙의 따뜻함을.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사람을 보는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이들은 아직 모르는군. 김만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일도 그는 눈치 없는 늙은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씩 진실을 모아갈 것이다. 밤 10시 호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김만복은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직원 출입구를 통해 조용히 들어온 그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늦으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오 실장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는 30년 동안 김만복 회장의 비서로 일해온 충복이었다. 김만복이 벨보이로 위장 근무를 시작한 후 오 실장은 외부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고생은 무슨. 재미있어요. 김만복은 오 실장과 함께 비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호텔 건립 당시부터 존재했던 비밀 공간이 있었다. 일반 직원들은 모르는 곳으로 회장 전용 사무실과 각종 모니터링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예상대로군. 아니, 예상보다 더 심하네. 김만복은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을 바라보았다. 호텔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직원들은 이런 고성능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윤 과장과 서지연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노골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윤 과장은. 김만복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보고했다. 오 실장은 모든 내용을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회장님, 이런 조사는 제가 해도 됩니다. 굳이 회장님께서 직접. 아니야. 직접 보고 느끼는 것과 보고서로 듣는 것은 다르거든.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이렇게 해야 해. 김만복은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몇몇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지금 3층 회의실에 있는 저들을 봐. 모니터에는 윤 과장과 몇몇 직원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상했다. 공식적인 업무 시간이 아닌데 무슨 회의를 하는 걸까?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까요?
오 실장이 음성 시스템을 켰다. 고성능 지분 장치를 통해 회의실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번 달도 계획대로 진행됩시다. VIP룸 사용료는 장부상 50% 할인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그런데 새로운 벨보이 할아버지 때문에 신경 쓰여요. 괜히 이상한 거 보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게다가 아무도 그 사람 말 안 들을 거예요. 김만복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윤 과장은 VIP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있었다. 더 들어보지. 화면 속 윤 과장이 계속 말했다. 다음 주에 정상무님도 합류하실 예정이에요. 인건비 관련 서류 조작은 정상무님이 직접 처리하시고. 아, 그러고 보니 서지연 팀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지연 씨는 룸서비스 쪽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고급 술이나 음식 주문을 이중으로 처리해서. 김만복은 충분히 들었다. 이들의 비리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다. 오 실장, 지금까지의 증거 자료는 잘 정리되고 있나? 네, 회장님. 모든 대화와 CCTV 영상, 그리고 장부 조작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야.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해. 김만복은 다른 모니터들을 확인했다. 야간 근무 중인 직원들의 모습, 청소하는 민경숙의 성실한 모습도 보였다. 민경숙이라는 직원은 어때? 15년 근속 직원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기로 유명하죠.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의 눈빛이 달랐거든. 김만복은 민경숙의 인사기록을 살펴보았다. 특별한 학력이나 스펙은 없었지만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었다. 고객 칭찬도 여러 번 받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저런 비리 세력들이 호텔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니. 김만복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회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입니까? 호텔 창립 30주년 기념식까지. 그때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그날 모든 걸 공개할 거야. 30주년 기념식이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 30년 전 이 호텔을 만들 때의 초심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도 좋을 것 같아. 김만복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작은 모텔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일궈낸 30년. 그 세월 동안 언제부터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을까? 오 실장, 내일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저들의 구체적인 비리 방식과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벨보이 업무도 하시고 밤에는 이런 조사까지. 괜찮아.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그동안 회장실에서만 보고서로 듣던 것들을 직접 보니까 많은 걸 느끼게 돼. 김만복은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사람들의 이중성이야. 나에게는 그렇게 차갑게 대하면서 손님들에게는 완벽한 서비스를 하거든. 그들이 진짜 프로페셔널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계산적인 건지. 아마 후자일 겁니다. 진짜 프로라면 동료에게도 예의를 지키죠. 오 실장의 말에 김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손님에게만 친절하고 동료는 무시하는 사람이 진정한 서비스맨일 리 없지. 두 사람은 비밀 사무실을 나와 각자의 길로 헤어졌다. 김만복은 호텔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보았다. 며칠 후면 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30주년 기념식. 그날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김만복이 벨보이로 근무한 지 3주가 지났다.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단순한 직장 내 차별이나 갑질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비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오늘도 김만복은 평소와 같이 청소 업무를 하면서 주변을 관찰했다. 그런데 지배인 정상무가 윤 과장과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윤 과장, 오늘 밤 VIP룸 예약 현황은 어때? 3개 룸 모두 예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레지던트 스위트는.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화했다. 김만복은 걸레질을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이번 달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어? 네, 이미 80% 정도 진행됐습니다. 다만 새로운 감시 시스템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감시 시스템? 뭔 소리야? 아, 그게. 본사에서 내부 감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만복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말하는 감시 시스템은 바로 자신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물론 그들은 벨보이 할아버지가 설마 회장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점심시간, 김만복은 우연을 가장해 VIP층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마침 서지연이 몇몇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주 프리미엄 와인 주문량을 보세요. 실제 소비량의 2배예요. 손님들이 많이 주문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절반도 안 나갔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웃었다. 김만복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서지연 역시 룸서비스를 이용한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김만복은 다시 비밀 사무실에서 오 실장과 만났다. 회장님,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오 실장이 준비한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2년간 VIP룸 관련 비자금만 해도 수억 원에 달했다. 룸서비스 부정 청구, 인건비 허위 처리 등을 모두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졌다. 정상무 지배인의 역할이 생각보다 크네요. 어떤 방식으로? 인건비 관련 서류를 조작해서 유령 직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직원들의 급여를 허공으로 빼돌리고 있어요. 김만복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정교하게 조작된 인사기록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출근부, 가짜 계좌로 송금되는 급여 내역들. 이 정도면 횡령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야.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비리를 알고 있으니까 쉽게 고발할 수도 없고. 김만복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30년 동안 일궈낸 호텔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 좀먹히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오 실장. 네. 이들의 비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조사해봤나? 대략 5년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점점 조직화되고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5년 전. 김만복은 그때를 떠올려 보았다. 5년 전 자신이 건강 문제로 잠시 병원에 입원했던 시기였다. 그때 호텔 운영을 임원들에게 많이 맡겼는데 바로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된 것 같았다. 결국 내가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신뢰했던 사람들이 배신한 거죠. 아니야. 경영자로서 책임이 있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때 모니터 화면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정상무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가 서류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이었다. 저것 봐. 김만복과 오 실장은 모니터를 주시했다. 정상무는 여러 서류들을 소각기에 넣고 있었다. 아마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 같았다. 오 실장, 저 서류들이 뭔지 알아볼 수 있어? 잠깐만요. 오 실장이 다른 시스템을 조작하자 정상무의 사무실 내부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불태우고 있는 서류들 중에는 인사기록, 급여 명세서,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이 있었다. 저 사람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어요. 왜 하필 지금? 아마도 본사 감사가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 과장이 말한 새로운 감시 시스템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김만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좋은 일이었다. 저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오 실장, 저 장면 모두 녹화해둬.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창립 30주년 기념식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 김만복은 다른 모니터들도 확인했다. 새벽 근무를 하는 민경숙의 모습, 성실하게 호텔을 관리하는 몇몇 야간 직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 사람들은 정말 호텔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저런 비리 세력들 때문에. 회장님, 30주년 기념식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모든 직원들이 모이는 자리야.
그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지. 김만복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때까지 증거 수집에 더욱 신경 써주고 특히 정상무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봐도.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 김만복은 마지막으로 호텔 전체를 둘러보았다. 자신이 30년 전 꿈꿨던 호텔의 모습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며칠만 더 기다려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호텔 창립 30주년 기념식 당일이 밝았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대연회장에는 모든 직원들과 주요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화려한 장식과 축하 현수막이 걸린 연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분위기였다. 김만복은 평소와 같이 벨보이 유니폼을 입고 연회장 뒤편에서 서빙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그를 늙은 벨보이로만 생각하며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김만복 씨,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윤 과장이 지나가며 습관적으로 김만복에게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김만복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오후 2시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사회를 맡은 총무부장이 행사 진행을 알렸다. 30년 전 작은 꿈에서 시작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울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보통 이런 기념식에서는 회장이나 최고 경영진이 먼저 인사말을 하는데 오늘은 중간 관리자들의 보고만 계속되고 있었다. 정상무 지배인이 무대에 올라 한 해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도 우리 호텔은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모든 직원들의 전문성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 또다시 박수가 이어졌다. 하지만 김만복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한 건 성실한 직원들의 노력이지 비리를 저지른 당신들 덕분이 아니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어서 서지연이 룸서비스 부문 성과를 발표했고 윤 과장이 프런트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모두들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며 뿌듯해했다. 그때 사회자가 특별한 발표를 했다. 이제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부터 이 호텔과 함께해온 분께서 직접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30년 전부터? 그렇다면 호텔 창립 멤버 중 한 명이거나 아니면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무대 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만복이었다. 하지만 그는 벨보이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저 할아버지가 뭐 하는 거야? 벨보이가 왜 무대에?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윤 과장과 서지현, 정상무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김만복은 무대 중앙에 서서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궁금해하고, 어떤 이는 당황해하고, 어떤 이는 화를 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복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다. 더 이상 주눅 들고 조심스러운 벨보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확신과 권위가 담긴 목소리였다. 지난 한 달 동안 벨보이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김만복이 벨보이 재킷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재킷을 벗어 무대 옆에 놓고 와이셔츠 소매를 정리했다. 그러자 무대 뒤편에서 오 실장이 나타나 그에게 정장 재킷을 건네주었다. 저는 이 호텔의 설립자이자 현 회장 김만복입니다. 연회장의 충격의 침묵이 흘렀다. 몇 초 후 웅성거림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뭐라고? 회장님이라고? 아, 이게 무슨... 윤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지연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정상무는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다. 김만복은 연회장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본 후 다시 입을 열었다. 30년 전 저는 작은 모텔에서 시작해서 이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꿈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호텔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많은 직원들이 지난 한 달 동안의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한 달 동안 벨보이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호텔을 사랑하고 손님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김만복의 시선이 민경숙에게 향했다. 민경숙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따뜻한 시선을 받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김만복의 시선이 윤 과장, 서지현, 정상무에게 향했다. 세 사람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단순히 차별을 받았다고 불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김만복이 손짓을 하자 무대 뒤편에서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각종 서류와 영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VIP룸 비자금 조성 내역, 룸서비스 부정 청구 증거, 인건비 허위 처리 자료들이 명확하게 보였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더욱 큰 충격이었다. 지난 2년간 이런 방식으로 유출된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호텔의 신뢰와 명성이 몇몇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오해? 김만복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이 모든 증거가 오해란 말인가요? 지난밤에 서류를 불태우던 것도 오해인가요? 스크린에 정상무가 서류를 소각하는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정상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30년 전 이 호텔을 시작할 때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겠네요. 김만복의 선언으로 연회장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30주년 기념식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김만복 회장의 폭탄 선언 이후 연회장은 수라장이 되었다. 증거 자료들이 스크린에 계속 나타나면서 비리의 전모가 드러났고 연루된 직원들은 하나둘씩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상무 지배인, 윤 과장, 서지현 팀장. 김만복이 세 사람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다. 세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즉시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사표를 제출하세요. 회장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윤 과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저희에게 해명할 기회라도 주세요. 해명할 기회? 김만복이 씁쓸하게 웃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셨나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겉모습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 차별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군요.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윤 과장이 김만복을 조롱하며 기구한 인생이라고 말하던 장면, 서지연이 VIP층 출입을 금지하며 늙은이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했던 장면들이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개인적인 모독이 아닙니다. 김만복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다. 여러분들은 이 호텔을 자신들의 사유물로 여겼습니다. 고객의 돈을 훔치고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성실한 동료들을 기만했습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들이 계속 공개되었다. 가짜 영수증들, 조작된 장부, 허위 계좌 송금 내역들. 모든 것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정상무가 다시 한번 변명을 시도했다. 회장님, 저희도 호텔을 위해서. 호텔을 위해서? 김만복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호텔을 위해서 고객의 돈을 훔쳤다는 말인가요? 호텔을 위해서 성실한 직원들을 속였다는 말인가요? 연회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윤 과장과 서지연 밑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비리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안팀, 이 세 사람을 연회장에서 퇴장시켜주세요. 김만복의 지시에 보안 요원들이 움직였다.
윤 과장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김만복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결국 연회장에서 강제로 퇴장당했다. 연회장의 정적이 흘렀다. 남은 직원들은 모두 충격 상태였다. 그들 중 상당수는 지난 한 달 동안 김만복을 무시하거나 차별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다. 김만복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이런 일로 여러분에게 충격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저는 30년 전 이 호텔을 시작할 때의 꿈을 되찾고 싶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모든 고객이 진심 어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나이나 지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만복의 시선이 연회장의 직원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는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민경숙이 무대로 나왔다. 민경숙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민경숙 씨,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호텔 운영팀장으로 승진하시고 저의 특별보좌관 역할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경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복은 계속해서 발표했다. 앞으로 우리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직원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함께하지 못하겠다면 떠나셔도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남아서 함께할 분들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 충격과 당황이 가라앉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전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서비스 교육뿐만 아니라 인권 교육, 직장 내 차별 금지 교육도 포함됩니다. 김만복의 발표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배상하겠습니다. 고객들께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직원들에게도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30주년 기념식은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축제가 아닌 정화의 시간이었고 축하가 아닌 각성의 시간이었다. 김만복이 무대를 내려오자 많은 직원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어떤 이는 사과의 말을, 어떤 이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하지만 김만복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지난 한 달의 분노나 서운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 연회장에 다시 한번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30주년 기념식이 끝난 후 일주일 동안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김만복 회장의 지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새로운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민경숙의 승진이었다. 하루아침에 청소 직원에서 호텔 운영팀장이 된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시작했다. 민경숙 팀장님, 오늘 직원 교육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오전에는 서비스 교육, 오후에는 인권 및 차별 금지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경숙은 15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특히 직원들 간의 상호 존중에 대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교육 첫날, 강당에 모인 직원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여전히 지난주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만복이 직접 교육장에 나타났을 때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강단에 서서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들 중 한 사람으로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고객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에게도 후배에게도 때로는 나보다 지위가 낮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김만복의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한 달의 경험이 얼마나 값진 교훈이었는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해고된 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이 왔다. 특히 윤 과장과 서지연은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윤 과장이 김만복의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겠습니다. 하지만 김만복의 대답은 단호했다. 윤 과장,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깨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호텔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윤 과장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을 나갔다. 서지영과 정상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처리도 진행 중이었다. 반면에 새로운 기회를 얻은 직원들은 달랐다. 민경숙을 비롯해 평소 성실하게 일했던 직원들은 승진하거나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 민경숙 팀장, 앞으로 호텔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아주셔야 합니다. 네, 회장님. 하지만 제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학력도 높지 않고.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5년간 보여주신 성실함과 정직함이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김만복은 민경숙에게 호텔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켰다. 그녀는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였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노하우와 새로운 이론이 결합되어 탁월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내신 거예요? 젊은 직원들이 민경숙의 제안에 감탄했다. 그녀는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저도 1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이제야 그걸 말할 기회가 생긴 거죠. 민경숙의 성공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 나이나 학력, 출신에 관계없이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교육 프로그램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직원들 간의 소통이 활발해졌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한 젊은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다. 예전에는 선배들이 무서워서 의견도 못 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존경하게 되었어요. 민경숙 팀장님 보니까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고객 서비스에도 즉시 반영되었다.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고객에게도 전달되었다. 호텔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단골 고객 중 한 명이 프런트에서 말했다. 직원들이 모두 밝고 친절해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진심이 느껴져요. 이런 고객들의 반응은 직원들에게 더욱 큰 자신감을 주었다.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된 것이다. 한 달 후 김만복은 전 직원 회의를 열었다.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변화와 성장이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때 완성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것이 우리 호텔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경숙이 김만복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은 없어요. 민경숙 팀장이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복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다.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자극받아 함께 성장하는 것.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두 번째 30년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벨보이 위장 근무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확연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지만 내부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표정이었다. 예전에는 형식적이고 경직된 미소를 짓던 직원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웃음을 보였다. 서로를 경계하고 견제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팀장님, 오늘 VIP 고객 응대 건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젊은 직원이 민경숙에게 물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나이 많은 청소 직원에게 젊은 대학 출신 직원이 업무를 문의하는 것 말이다. 그분은 조용한 걸 좋아하시니까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부터 소음에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룸서비스 주문하실 때도. 민경숙은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한 조언을 해주었다. 젊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역시 경험이 다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은 호텔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나이나 학력,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고객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호텔 평점이 눈에 띄게 올랐고 특히 직원들의 진심 어린 서비스에 대한 칭찬이 많아졌다. 이 호텔 직원들은 정말 특별해요.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서비스가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손님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고객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호텔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예약률도 크게 증가했고 매출 역시 상당히 개선되었다. 김만복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장을 잊지 않았다. 일주일에 2~3번씩은 벨보이 유니폼을 입고 로비에서 근무했다. 회장님,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민경숙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거든요. 김만복이 벨보이 유니폼을 입고 로비에 나타나면 직원들과 고객들 모두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젊은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고객들도 이제는 김만복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런 호텔이 어디 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벨보이를 하다니. 정말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네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더욱 유명해졌다. 다른 호텔들도 벤치마킹하려고 찾아올 정도였다. 어느 날 김만복이 로비에서 벨보이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윤 과장이었다. 회장님. 윤 과장은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었고 얼굴도 많이 야윈 것 같았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만복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 과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래서요? 다시 기회를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용서만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만복은 잠시 윤 과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보였다. 윤 과장,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네. 하지만 용서와 재고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호텔을 나갔다. 김만복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경숙이 다가와 물었다. 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변화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요. 그날 저녁 김만복은 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변화가 정말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6개월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호텔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직원들의 자부심, 서로에 대한 존중,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 이런 것들이 호텔의 진짜 자산이 되었다. 김만복은 오늘도 벨보이 유니폼을 입고 로비에 서 있다.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 그게 호텔의 시작이니까. 그의 이 말은 이제 호텔의 모토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철학이 되었다. 30년 전 작은 꿈에서 시작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이제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화려한 외관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완벽한 시설보다는 진심 어린 서비스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벨보이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김만복 회장이 있다. 그의 모습을 보며 모든 직원들은 다시 한번 다짐한다.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